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낡은 시내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의 통합 이전은 청양군의 수건 사업입니다. 청양군은 버스터미널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네,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청양 시내버스 터미널.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준공 후 약 50년이 돼가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차량 진입로가 좁고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버스 터미널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약 15분.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기엔 다소 먼 거리입니다. 청양군에서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시내 버스 터미널 이전과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터미널을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터미널 통합에 대해선 약 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장날 되면은 너무 혼잡해가지고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위험해가지고 무거운 짐과 짐을 가지고 시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준공된 공설운동장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운동장의 경우 읍 중심지와 거리가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또 산 바로 밑에 운동장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양군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설운동장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해서 신규 건축을 해서 공인을 받고 나면 일반 육상대회 유치를 통해서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에 맞춰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백인 토론회를 개최한 청양군. 이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두 시설 모두 이전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올해 하반기 2차 군민 토론회를 개최해 이전 규모와 시기, 장소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 규모를 어떻게 하고 또 이전을 어디다 할 것인가 이를 놓고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낙후된 시설과 지리적 문제가 많은 청양의 버스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올해 안으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호수공원 후보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진시가 밝힌 후보지는 모두 3곳으로 우두동 337번지, 대덕동 1309번지, 수청동 418번지 일원입니다. 시는 도시 확장성과 수원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공원 적정 면적을 약 15만 제곱미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종 부지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2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2027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충남도의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 반발을 이유로 육사 충남 이전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며 충남도는 장기적인 과제로 전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육사 이전 중장기 과제 전환은 도지사와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즉각적인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가 일본 사찰과 불상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부석사를 대상으로 문화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따라 부석사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충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종합학술연구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전방에 확인됩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는데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교차로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항상 좌우 전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입하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전방에 심상치 않은 불빛이 나타납니다. 불과 몇 초 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야간에 발생하는 역주행 사고는 시야 확보가 힘들고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고속도로에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추측되는데요. 고속도로 진출입에서 진출부로 나갈 때는 충분히 감속해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핀 다음 방향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진의 한 딸기 육묘 농가에서는 품을 적게 들이면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육묘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진 성전면의 한 딸기 육묘 농가입니다. 오는 9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지만 일손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했는데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덕분입니다. 바꾸고 나서 저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좀 많이 뜨겁잖아요. 한 번에 딱 했다가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딸기 육묘 재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인 육묘 재배. 어미묘에서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를 땅이나 포트로 유인해서 또 다른 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어미묘에서 모든 모종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반면 삽목 육묘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미묘의 줄기에서 생긴 새로운 묘를 미리 잘라서 준비해두고 한꺼번에 포트에 유인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자른 묘가 상하지 않게 물과 햇빛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게 관건. 삽목 육묘는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농법입니다. 하지만 물 관리의 어려움과 절단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재배가 어려워 쉽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냉동고 등 새로운 재배 시설이 확충된 만큼 시설 지원과 농가 교육을 확대해 삽목 기술 전파에 나섰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삽목육묘를 잘 활용하고 기술이 잘 정착을 하면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면서 좋은 모종을 만들어서 딸기 소득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농촌. 작업 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 농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충남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28일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총액은 지난해보다 16조 원 감소한 246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대형 빌딩으로 1제곱미터당 1,096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군별 변동폭은 예산군이 7.57% 하락하면서 가장 컸고 천안시 서북구는 5.51% 떨어져 가장 적었습니다.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존속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폭행하고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충남도가 지역 건설사와 대규모 건설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28일 도청에서 포스코 건설 등 21곳의 대형 종합건설사와 지역 신뢰기업 60곳이 협력할 수 있도록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 지역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의 더 많은 하도급 참여 기회를 받게 됩니다. 충남도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종합건설사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농업인들의 하차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소재 공판장의 이용 활성화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실시되는데요. 서산시는 6천만 원을 투입하며 하차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1,900농가가 하차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당진시가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질병은 조기 진통과 고혈압, 당뇨병과 심부전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